다이어트를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글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체중 감량을 했어도 유지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만큼 매번 다이어트를 하는데 거울 속의 내 모습에 현타를 세게 느낀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정말 노력하는데 나는 왜 안 빠질까? 내 저주받은 몸뚱이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당신에게 스탠포드 대학교 뇌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 음식을 먹습니까? 그건 무엇을 먹는가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언제 먹는지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만큼 중요합니다.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시간 제한적 식사라는 다이어트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간헐적 단식 중 시간을 제한하여 식사하는 것이 체중 및 지방 감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당신은 비린내 나는 닭가슴살을 뜯으며 비과학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고생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지방만을 연소시키는 식사 시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과 인슐린은 상승합니다. 먹지 않을 때는 혈당이 내려가고 여러 생물학적 호르몬들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대사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식사할 때 인슐린과 포도당이 상승하고 다시 하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멈춘다고 해도 인슐린과 포도당은 일정 시간을 유지하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 단식과 시간 제한적 식사는 아주 분명하게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주기 내에서 언제 먹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경우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 밤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야식을 먹는 것을 지적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거든요. 시간 제한적 식사는 체지방, 지방, 잠시 후 이야기할 여러 건강지표와 같은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 제한적 식사의 첫 번째 원칙은 잠에서 깬 후 첫 1시간 동안 또는 더 오랫동안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줍니다. 취침 2-3시간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칼로리가 있는 액체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유지한다면 앞서 언급한 건강 지표에도 이상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2일, 3일, 격일로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4시간에 한 번씩 식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가? 라는 질문은 동전의 뒷면을 생각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면 중 단식을 함으로 수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세포와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뇌와 몸은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자가 포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몸속의 죽은 세포, 손상되거나 아픈 세포를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수면 중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모든 종류의 단식은 자가 포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식을 하고 잠을 잘 때 마지막 식사를 끝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자가 포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 일찍 단식을 하고 잠을 잤다면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걸 권장합니다. 당신이 기상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지 마세요. 일어난 후 적어도 1시간 동안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기상 직후 단식을 연장해서 오전 9시, 10시, 11시, 심지어 12시나 그 이상 단식을 유지한다면 단식의 엄청난 이점을 얻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시간 제한적 식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면을 기반한 단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식 상태에 진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밤에 잠을 잔다면 아침 6시 30분, 7시 혹은 8시쯤에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오 12시부터 18시까지 자유롭게 식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오후 18시부터 22시까지는 몸이 단식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인 22시부터 가장 빠르게 단식 상태가 시작되고 잠을 자면서 다음날 아침과 늦은 아침까지 실제로 여러분은 단식 상태에 있습니다. 오래된 격언을 얘기해 볼까요? 저녁 식사 후 20분이나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실제로 음식을 소화하는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신체 시스템에서 포도당을 제거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지만 가벼운 운동은 공복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이건 위를 비우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후 20시에 식사를 끝내고 소파에 널브러져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잠을 잔다면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공복이 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공복이 되기 위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분이나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빠른 속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밖에서 산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제거는 식사 상태에서 공복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한 산책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먹고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단식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식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단식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패턴도 얘기해 볼게요. 일부 사람들은 더 길게 단식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24시간 또는 36시간이나 그 이상으로요. 격일 단식은 하루는 먹는다는 뜻이고 다음날 먹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하루만 먹고 아주 적은 칼로리 500에서 600칼로리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격일 단식은 아주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식으로 골밀도가 낮아지거나 어떠한 악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체중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만인일 경우 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 제한적 식사보다 격일로 단식하는 게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60일 이상 사람들이 시간 제한적 식사 일정을 유지한다면 에너지 대사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칼로리 제한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조직보다 지방 손실을 더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칼로리 제한 상태는 충분하지 않은 에너지 섭취를 뜻합니다. 시간 제한적 식사를 하면 이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지방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다음 사용을 위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저칼로리 시간 제한적 식사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시간 제한적 식사는 단순하게 열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 요법에 지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에 맞지도 않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억지로 먹어 체중 관리를 하는 전통적인 식단과는 결이 다르죠. 그리고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을 세는 방식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얘기한 시간 제한적 식사는 우리나라에서 간헐적 단식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주요 내용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잠에서 일어난 후 1시간, 그리고 취침 전 2~3시간 식사를 하지 않아 단식 상태를 극대화한다. 둘째,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공복 시간을 가속화한다. 셋째, 최적의 식사 주기는 8시간이다. 해당 시간보다 길면 수면 중 단식 상태를 방해할 수 있어 지방 연소 효과가 떨어진다. 넷째, 단식 후 5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해서 신체의 세포가 재생되는 자가 포식 효과를 얻는다. 저는 다이어트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불러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고향감은 소중한 감정입니다. 작은 성취와 성공이라도 좋습니다. 하나씩 쌓아가 보세요. 어쩌면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에고타르트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